사람들은 종종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. 끌리고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으면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. 상대 생각이 자꾸 나고 함께 있으면 설레고 떨어지면 허전하면 그게 사랑의 증거라고 믿습니다. 하지만 그 감정이 정확히 어디서 올라온 것인지까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. 감정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그 감정의 출처는 묻지 않습니다. 출처를 물어야 합니다.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욕망은 몸에서 올라오는 충동이고 일종의 긴장입니다. 배가 고프면 음식이 당기듯 외로우면 누군가가 당기고 인정받고 싶으면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당깁니다. 이 에너지는 반드시 방향을 찾습니다. 가장 가까운 사람, 가장 익숙한 사람, 혹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붙습니다.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해석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. 욕망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상대가 특별해 보입니다.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매력들이 과장되어 보이고 이 사람이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함께 있으면 충만하고 헤어지면 공허합니다. 이 감각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. 하지만 욕망이 빠지면 감정도 함께 사라집니다. 그 사람이 예전만큼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. 그때야 비로소 질문이 생깁니다. 이게 정말 사랑이었나? 그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입니다.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. 욕망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. 대부분의 욕망은 결핍에서 옵니다. 결핍은 몸으로 표현됩니다. 마음이 비어있을 때 사람은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. 그런데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외로운 건지 인정받고 싶은 건지 그냥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한 건지 그걸 모른 채로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.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. 닿고 싶어집니다. 그 감각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.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.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부족할 때 누군가 나를 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마취제가 됩니다. 상대가 나를 원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.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.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건 결핍이 잠깐 마취된 상태입니다. 상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주는 그 감각을 원하는 것입니다. 오랫동안 외로웠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외로움이 쌓이면 몸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. 작은 접촉에도 강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을 특별한 감정으로 해석합니다. 사실 몸이 외로움에 반응하고 있는 건데 상대가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. 결핍이 깊을수록 성욕과 감정적 욕구가 뒤섞입니다. 몸이 원하는 건지 마음이 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. 그 뒤섞인 상태에서 관계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감정이 함께 식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. 내가 원했던 게 이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. 소위 바람둥이라 불리는 사람들 혹은 여러 이성과 관계를 가져본 사람들은 이 지점을 빨리 배웁니다. 그들은 욕망과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. 끌린다고 해서 마음을 주지 않고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. 욕망이 얼마나 쉽게 올라오고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이미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 번 경험하면 신기하지만 10번 경험하면 패턴이 보입니다. 올라오고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욕망의 작동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이것이 나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히려 이 구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. 욕망이 올라오면 관계로 들어가고 감정이 식으면 상대를 탓합니다. 왜 변했지? 사실 변한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. 해석이 변한 것입니다. 욕망이 있을 때는 상대가 특별해 보였고 욕망이 사라지자 평범해 보이는 것입니다. 왜 어떤 사람들은 상대에게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끌려다닐까요? 싫다고 느끼면서도 연락을 기다리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붙잡습니다.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. 결핍의 문제입니다. 상대가 주는 것이 고통이어도 그 고통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관심과 인정이 결핍을 잠깐씩 채워주기 때문입니다. 어릴 때 일관성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끔씩 주는 관심에 더 강하게 매달리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. 불규칙한 보상이 오히려 더 강한 집착을 만듭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. 항상 잘해주는 사람보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한 사람에게 더 강한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그 불안정함이 결핍을 자극하고 결핍이 자극될수록 욕망은 더 강해집니다.
그리고 그 강한 욕망을 깊은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. 이 구조를 모르면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. 상처받고 떠나고 비슷한 사람에게 다시 끌리고 또 상처받습니다. 상대가 바뀌어도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. 결핍이 그 방향을 계속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사랑은 욕망보다 느립니다. 급하게 올라오지 않고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. 처음부터 강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여전히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감정이 훨씬 사랑에 가깝습니다. 욕망이 사라진 다음 날에도, 싸우고 난 다음에도, 상대의 가장 못난 모습을 봤을 때도 여전히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. 그것이 사랑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.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무엇이 남는가? 욕망에 빠진 뒤에도 여전히 함께 있고 싶은가? 상대가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좋은가?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편안한가? 그 질문에 천천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.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.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지만 사랑은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.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.